안녕하세요. 저는 지중생의 저자 그리고 청소부 일을 하고 있는 코피루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이라서 조금 부담이 좀 되는데 제가 강연을 그래도 좀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도 이날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되게 기쁘고 그래서 좀 떨립니다. 좀 떨려도 좀 예쁘게 봐주세요. 처음으로 제가 왜 코피루아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뭐 커피를 좋아하냐 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혹시 카모미 식당이라는 일본 영화 아세요? 네, 아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이 어떤 원두를 쓰던 간에 이제 드립커피를 내릴 때 코피루아이라고 주문을 외우고 드립커피를 내리면 모든 커피가 맛있어진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되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코피루아이라는 필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지금까지 강연했던 것들 그리고 일러스트 작업을 했던 저의 뭐라고 하죠? 프로필? 네, 프로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서두로 이제 들어가야 할 게 제가 왜 청소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나이에 왜 청소일을 선택하게 됐을까? 지금 제가 31살이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뭐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 혹은 저 나이 또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이 나이 또래 친구들은 회사를 취직하거나 혹은 뭐 자기만의 어떤 뭐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뭐 그런 건 흔하진 않지만 여튼 결론적으로 이제 좀 이런 일을 선택하는 건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런 그냥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해서 회사를 들어갔고 회사에서 1년 동안 이전 생활을 해서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구직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잘 안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요새 흔히 말하는 그 TV에 나오는 실업률 높은 청년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조직 생활에 잘 맞는 사람일까에 대한 그런 갈등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갈등은 있었어요. 내가 회사를 가는 게 맞는 걸까? 근데 그 와중에 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뭐 구직도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제 스스로의 갈등도 되게 많았던 상태에서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가 저희 엄마가 이제 처음으로 먼저 이제 아버지가 이 일을 먼저 하고 계셨어요. 먼저 하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딱 보기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결정을 내리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좀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경제적인 면에 너가 같이 담당해 줄 테니 이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너가 뭐 프리랜서로든 혹은 뭐 너의 작업을 하든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제안을 먼저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딱 들어보니까 되게 괜찮은 거예요. 나쁘지 않네? 뭐 들어보니까 뭐 돈도 나쁘지 않고 시간도 된다고 하니 그럼 뭐 내 시간 좀 즐기면서 해볼까? 하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게 된 청소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27살에 시작했으니까 5월달이 됐고 지금 5월달이잖아요. 제가 지금 만으로 이제 5년째를 채우고 있는데 시간이 진짜 빠르죠. 그래서 저도 진짜 이걸 하면서 되게 빠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튼 제가 선택했던 이유는 되게 간단했어요.
그냥 구직 활동에서의 그런 것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부분이 있는 그런 청소 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상 아무 생각 없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 이제 정말 현장에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저를 너무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근데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의미를 떠나서 되게 생경해서 그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청소 일을 하는 분들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나이대가 있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은퇴를 뭐 하신 분들이나 혹은 어떤 직장에서 구직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선택하는 일이라는 그런 편견이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같이 어린 나이 20살이면 20대였으니까 그때는 되게 생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좀 그런 시선을 보낼 때 되게 싫은 거예요.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뭐 내가 뭐 못할 짓 하고 있나? 약간 뭐 이런 경험이 들기도 시작했고,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여기에도 그러나 그 다름이 나에게 알려졌다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4년을 했을 때 좀 되게 청소 일을 하면서 이제 제가 원했던 프리랜서의 뭐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제 직업을 소개하거나 혹은 제가 저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직업을 말할 때 되게 지가 믿고 나가 된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할 때 되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저 어디 다니고 어디 소속이에요. 뭐 이렇게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직업이 가지는 의미가 되게 크구나 라고 뭔가 이제 남들에게 뭔가 얘기할 때 주춤하게 되는 직업을 갖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이 이야기를 이제 적었는데 직업 이꼴 꿈 혹은 직업 이꼴 나가 아니라 좀 저는 직업은 제가 능력에서 지금 제가 취득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게 내 이야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다. 약간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직업으로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좀 더 그 사람으로서의 자아가 어떤 자아를 갖고 있는지 그런 시선으로 좀 더 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제가 아마 그런 곳으로 가서 좀 더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시선의 무게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디 가서 되게 쟤 특이해, 쟤 신기해 뭐 이런 시선으로 살아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시선의 무게라든지 뭐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거에 대한 그런 뭔가 생경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걸 느껴보면서 살았던 적이 없었는데 이 직업 이후로는 저 말고 항상 무언가 소수의 삶을 살았거나 혹은 누군가의 시선을 항상 받으면서 살아했던 그 사람들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견뎌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해주는 시간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자신만의 길인데,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진로나 자기 꿈이나 혹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또한 지금도 아직도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선택을 하고 있지만 저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저가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어떤 걸 원하고 제가 어떤 성향이고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되게 많이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소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만약에 청소일로 인해서 얻어지는 장점보다 단점을 더 크게 느끼고 거기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시선에 좀 더 너무 그런 걸 의식했더라면 좀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선택했던 이유나 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계속 생각하면서 그렇게 걸어왔더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리고 저만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책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저는 뭐
제가 뭐 대단히 어떤 시도를 해서 어떤 뭐 도전을 해서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떻게 좀 내가 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좀 내 맞춰서 나의 성향에 맞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근데 그게 좀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게 좀 견디기 힘들었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아 이게 나한테 좀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참 많구나 약간 이런 걸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에도 소개받았던 것처럼 저 청소일 하는데요 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이 책을 썼던 거는 이제 2018년 3월달 독립출판으로 이제 처음 이 책을 내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나왔던 저 청소일하는데요 라는 책이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승출판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긴장을 잘하는데 오늘 되게 긴장돼서 오늘 되게 재밌게 잘하는데 오늘 좀 모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제가 4년 동안 거의 어떠한 제 이제 청소일 말고 제가 하고자 하는 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성취나 어떤 그런 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거기 어디 여러 곳에 뭐 기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제가 그림을 그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떡하지? 4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뭔가 남는 게 없는데 나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하다가 제가 독립출판, 독립서적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갖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도 요즘 젊은 분들이나 혹은 뭐 기성세대 분들도 독립출판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스스로 자기가 아무렇게나 어떤 형태로든 이제 책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이제 제가 이 장점으로 내가 내 책을 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기성출판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컨택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뭔가 제가 계속 구성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뭔가를 내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서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책을 쓸 건데 내 이야기를 쓰고 싶고 내 이야기를 쓰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야기가 가장 와닿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청소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저 나이 또래. 어떻게 보면 그 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제 나이 또래의 분들은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직업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그럼으로 인해서 겪었던 저 혼자만의 고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독립소설로 쓰게 됐고 이게 이제 3월달에 나온 이후로 좀 저처럼 현실과 이상에 대한 괴리감 혹은 좀 꿈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 어떤 그런 많은 고민들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공감을 좀 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그로 인해서 좀 위로받기도 했고 그래서 그 책으로 인해서 후작으로 이제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은 좀 더 두껍게 나왔거든요. 좀 더 이야기도 더 있고 아무래도 이제 기성출판을 하다 보니까 그 에디터님이 좀 원하는 퀄리티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완성된 형태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낸 이후의 삶에 대해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평범했던 사람이고 지금 또한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저는 아직도 이렇게 강연할 때마다 내 이야기를 왜 들려지? 약간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해줘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책을 낸 이후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저만의 좀 신뢰도가 생겼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어떤 콘텐츠를 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뭐 소통의 친구가 되고 또 어떤 공감의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매개체.
매개체가 될 수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저 자신도 뭔가 자신감이 생겼고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이렇게 라디오를 나간다든지 혹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강연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근데 이런 계속 앞에서 이제 했던 연사님 분들이 항상 끝에 하셨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자신만의 테니스공을 갖는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시도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도. 근데 저도 그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책 처음에 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냈거든요. 이게 누가 읽어주냐 뭐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라도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고 또 이런 과정이 돼서 이런 결과로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게 됐고 그래서 진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시도해라, 시도하라 그런 이야기 제일 많이 해주고 싶고 근데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냐 하면은 저는 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되게 느꼈던 게 내 이야기 되게 별거 없고 되게 막 찌질하고 별거 아닌데 되게 좋아하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 다른 이야기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좀 공감해주고 또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또 되고 싶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저는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어서 좀 더 많은 작업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이것도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 중 하나인데 엄마가 저한테 예지야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거였어요. 아니 나 이거 망한 것 같은데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4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시도도 어떤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을 때 제가 제 미래를 모르니까 되게 답답한데 엄마가 막 자꾸 네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자꾸 이렇게 답답해하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진짜 아닌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는 저거 사람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엄마처럼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얻어야 누군가에게도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시도와 많은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